윤석 만평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윤석 만평은 국민의힘 최종 경선이 2명으로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국민의힘 최종 경선이 뭐 4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명으로 해서 최종 경선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4명으로 최종 경선을,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처럼 하지 않고 2명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사진 한번 잠깐 보고 계실까요?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이때 너무너무 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 2007년도에 제가 정치부에 처음 갔습니다. 정치부 기자로 2007년도에 처음 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내였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2005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3년차 기자였는데 막내였다 보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이명박 후보도 쫓아다니고 박근혜 후보도 쫓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당시 막내 기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너무 세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다 보니까 좀 앵간히 싸워야 되는데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냥 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 경선 끝나고 나서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미워 죽겠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고요? 경선 때 박근혜와 이명박 두 후보가 이렇게 틀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나중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대선은 그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회창 후보라는 제3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보통의 정부는 이제 출범 직후에 가장 큰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했어요. 그죠?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 박근혜 당시 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여당 내에서도 갈등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친이계 담당 기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자들도 뭐 친이 담당, 친박 담당 그런 게 있었거든요. 친이계 기자를 하는데 이 안에서 놓고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서로를 싫어하다 보니까 친이계 국회의원들, 친박계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원들은 서로 각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라요. 그때는 그래도 친이 친박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술도 먹고 뭐 그러던 시절이긴 했습니다. 근데 각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자들은 뭐 친이 담당, 친박 담당이 있다 하더라도 뭐 같은 기자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 하니까 기자들은 친이계가 뭘 하고 있고 친박계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의원들한테 얘기해주고 의원들이 물어보면 답해주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친이계 담당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이계의 흐름은 저는 되게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한 두세 달 정도 친박 담당하던 선배가 뭐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잠깐 친박 담당 기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는 박근혜 전 대표라 불렀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외국에 출장 같은 걸 자주 다녔습니다. 외국에. 그래서 저도 싱가포르를 갈 때, 그 리콴유 수상 만나러 갈 때 저도 이제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국회의원도 몇 명 가고 같이 갔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뭘 했냐면 박근혜 대표가 평소에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출장 같은 거 따라가면 그래도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박근혜 대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옆자리에 앉아서 그때도 아마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도 그냥 나오고 했는데, 근데 예를 들면 뭐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한 거, 그것도 박근혜 대표가 원칙을 고수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였단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수도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오늘도 지금 동시접속자 시청자분께서 2,200명이 넘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꼭 여러 군데 전파를 해주셔야 돼요. 왜? 이거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최종 경선을 두 명이 1대1로 붙었다가는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박 박근혜처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권 창출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 계속 삐덕거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황이 어때요? 박근혜, 이명박 그 당시 상황은 정동영 후보가 나와서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냈던 후보 중에 가장 최약체였죠. 지금까지 역대 대선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재명 대표 아주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우려면 국민의힘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도 모자랄 판국인데 최종 경선을 두 명으로 한다? 1대1로 해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경선에는 두 명으로 가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유불리에 상관없이 저는 드릴 말씀이에요. 누가 되든. 물론 최종 경선 두 명이 된다 해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될 거라고 99% 확실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종 경선 두 명을 하더라도. 그러나 국민의힘이 통합을 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우려면 최종 경선 두 명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음은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대표 모두가 아마 저는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 최종 경선 해야 된다. 뭐 자기에게 뭐 유불리에 따라 최종 경선 해야 된다 얘기하면 그거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2,200여 명의 많은 그 동시접속 시청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돌직구 분을 비롯해서 여러 응원의 무언의 메시지로 또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윤석만평 오늘은 최종 경선 두 명 가면 안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고요. 이어진 10시 시간에는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도 있기 때문에 네. 시청에서 이어주시고 네, 지금 한 분 의견 더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장미가 필 때면 의견 주셨는데 장미가 필 때면님 MDMK 이재명만 안 됩니다. 한동훈으로 집합.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 이후에 인첼로 님도 또 무언의 메시지로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달님도 응원해 주셨고, 자, 응원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